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월 13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경찰차나 소방차 그리고 구급차 같은 긴급 자동차가 공무 수행으로 출동할 경우에 운전자들이 길터주기를 해주지 않으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기가 어렵잖아요. 자칫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긴급 자동차가 공무 수행을 위해 출동했을 때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도로교통법규가 어제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긴급 출동 중에 부득이하게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일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건데요.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 혈액 공급용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9개의 특례 조항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물론 긴급 자동차도 도로 위의 상황을 잘 지켜봐 주셔야겠고 일반 자동차 역시 과속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자 밤사이 이 대전에도 눈이 내렸는데 오늘 우리 지역에 계속해서 눈 소식이 있는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내린 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쌓인 눈이 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시고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국외 미세먼지에다가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도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에는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침까지 내륙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치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천안 9도, 대전과 금산 10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9도, 보령과 서천 10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다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빙판길에 오늘 아침 앞차와의 거리두기 확실히 하셔야 될 텐데 이 차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요즘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예전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차 한잔 했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고 아니면 좀 귀찮아서 미적거렸던 회식 자리도 가끔 생각이 나곤 합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휴대전화 속 사진첩을 뒤적거리는 게 또 일상이 되는데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노력 중인데 오늘 사진 사연 주제도 좀 독특하게 정해봤습니다. 가족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사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추억 속 사진 다 함께 모여라라고요.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큐 이수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수진 리포터는 현장에서 촬영을 하시니까 또 사람들 만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게 참 예전에 이렇게 추울 때면 아우 반가운 손님 맞듯이 그냥 두 손을 맞잡고 인사를 건네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이제는 어디 그게 가당키나 해요. 마스크를 쓴 채도 다 함께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것처럼 참 기억에 남겨두고 싶고 추억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가 하면 글쎄요, 가차없이 끊어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중독도 그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가 해결 바뀌고 세운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끊어야 산다. 중독에 관한 이야기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축년 새해와 함께 금연, 금주 선포하신 분들 많으시죠? 또 코로나19로 인한 알코올 의존증에 청소년 게임 중독까지. 과연 중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끊어야만 산다. 그 간절한 지혜 속으로 똑주부 큐. 작심삼일의 단골 메뉴 하면 바로 금주죠.
외로워서 한 잔, 집이라 편해서 한 잔, 홀짝이며 마셨던 술이 통제불능, 중독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내가 하는 애주가들의 아니란 마음이 천천히 중독의 늪에 빠져들게 하는데요. 술을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의 길잡이가 돼주는 곳, 바로 대전 대덕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아니, 고개를 갸웃하게 하네요. 그냥 뵈서는 글쎄 알코올 중독으로 상담을 하신다? 믿을 수가 없는데. 집에서 맥주 한두 캔 정도는 먹어요. 근데 좀 잠을 깨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습관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왔어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세 이상 주류 소비량이 연간 8.5리터, 7만 명 이상이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합니다. 중독이라는 게 실은 딱 잘라서 심한 분들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진행되는 선상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찾아서 조심하는 게 실은 저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우선 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자신의 음주 습관부터 체크하게 됐는데요. 열심히구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싱숭생숭하게 만드냐. 이따 눈 온다고 하는데 분위기 있게 술 한잔 할까? 좋지 좋지. 역시 뭘 알아요. 아, 잠도 안 오고 졸리지도 않고. 또 술 마셔? 잠이 안 와서. 아침이 되면 밀려오는 숙취에 후회하기 일수. 과음한 다음 날 혹시 대장술이 생각나신 적도 있으세요? 내 얘기다 싶으시다고요? 이렇게 자가 진단 후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한 캔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 과정상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미리 기관에서 상담받고 해서 미리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게 바로 술 마실 시간에 다른 취미 생활을 가져보는 건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외출이 힘들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나 공예,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음주만큼이나 중독에 빠지기 쉬운 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인데요. 혹시나 우리 자녀가 스마트 기기를 다른 식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관심을 기울이고 가족들끼리 많이 대화를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센터 상담 후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병원 치료를 병행하는 게 더더욱 효과적입니다. 해독 치료와 뇌과적 치료는 물론이고요. 정신과적 프로그램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실은 중독이란 문제가 나 이 정도였으면 중독이야 라고 알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내가 그 시간이 늘어나거나 내 생활이 점점 그 행위나 그걸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상담과 병원 치료를 병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 VR 체험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절대 해서도 부추겨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열고 상담부터 시작해서 많은 체험들을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오기 좀 망설여지고 했었는데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해졌고요. 새해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관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중독 끊어야 산다. 또 다른 작심삼일 단골 메뉴 하면 바로 금연이죠. 가장 참기 힘든 거를 고른다면 언제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얼마 만에 좀 첫 담배를 피우실까요? 뭐 새해 계획으로 금연 손가락 안에 드는 계획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많이들 찾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새해 되면 더 많은 문의 전화들이 오고 있는데요. 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가 또 흡연자들에게 더 좋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금연에 대한 동기나 의지가 더 있어서 그런지 문의는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고비라는 금연.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스트레스가 되는 순간 머릿속 의지와는 달리 다시 담배를 찾게 된다는데요. 지금 눈앞에도 쫙 담배들이 있는데 이제 널 멀리할 거야. 마음 먹으셔야 쉽지 않다고들 하는데. 네. 제가 10년째 지금 계속 매년 연초마다 금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맨날 실패만 하고. 근데 이번에 금연 캠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거를 반신반의하면서 왔는데 이번에 성공해야죠. 금연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와 금연 캠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지가 중요한데요. 한 100명 중에 5명 내외 정도만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금연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패치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한 20% 정도로 올라간다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6개월 성공률을 의미하는 거고요. 금연 캠프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6개월 금연 성공률을 볼 때는 70%까지 올라갑니다. 금연지원센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금연 캠프인데요. 내 의지만으로 금연 성공이 힘들 때 전문 치료와 함께 합숙을 통해 금연의 의지를 다지는 서비스입니다. 캠프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설량 PET-CT라던가 심전도, 폐기능 검사 같은 전문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에 따른 진료를 또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문 강사들의 강의와 상담을 통해서 금연에 대한 자신감, 동기를 더 강화하게 되고요. 함께 참여하는 분들과 함께 또 서로 공감하며 의지하다 보면 금연에 대한 자신감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금연의 성공률은 더 만족스럽게 되는 거죠. 아, 말씀 듣고 나니까 이 담배랑 멀리하면서 돈도 안 들어. 내 몸 건강도 챙겨. 그리고 그 힘들 때는 금연. 요 성공 배지를 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와, 대단하네요. 네. 이곳을 다시 찾는 사람들, 금연에 실패해서냐고요? No. 건강을 되찾아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러 찾아오신대요. 캠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참 좀 의미도 있고, 남들은 하는데 나 혼자 못하면은 뭔가 나 혼자 좀 뒤처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더 그런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금연하는 그런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주의 취미 활동이 좋다면 금연은 따뜻한 차 한 잔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차의 카페인과 테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니코틴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담배를 그저 끊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차입니다. 차도 종류가 참 많죠. 티백으로 이루어진 차보다는 잎 전체를 우려 먹는 차가 더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도라지와 솔잎차도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입안에 머금은 향이 참 좋습니다. 입 안이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차를 마시게 되면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또 차 안에 들어있는 그 테아닌이라고 하는 성분과 카페인 성분이 이 기량작용을 하면서 입안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다시 담배 생각이 안 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나의 건강이 곧 우리 가족의 건강, 모두의 행복일 텐데요. 순간순간 유혹도 있겠지만 건강해진 내 모습을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계획 꼭 성공하길 응원할게요. 네. 이 새해 계획 세울 때 빠지지 않는 게 다이어트, 금연, 금주인데 그 어떤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성공을 하지 못하면 그럴 줄 알았다. 성공을 하면 어우 독해라고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 금주라는 게 혼자만의 의지로는 참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18일 월요일이네요. 그 일기 캠프가 열린다고 하죠. 금연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2기도 곧 다가옵니다. 2월 22일 캠프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대전 세종 금연지원센터 문 두드려 보시는 것도 도움받으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면서 아이들의 게임 중독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내 아이에게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짚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앞서 중독
중독된 거 네. 끊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엔 퀴즈만은 가족 여러분이 중독돼도 네. 예,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기다리는 분들 참 많으시죠. 예. 지금도 바닥 TV 앞으로 다가오셨을 텐데요.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죠. 3, 2, 1. 다음 중 결심이 얼마 되지 않아 흐지부지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다기망양, 2번 작심삼일, 3번 형설지공. 골라주세요. 네, 뭐 새해 들어서 이런 이야기 많이 정말 들어보셨을 많이 듣죠. 거예요. 네. 예, 벌써 이거냐 하면서 네. 예, 그럴 때마다 우리 뭐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 되잖아요. 네. 예, 계속 그 3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마음을 계속 다지면 결심을 예, 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요. 네. 그렇네요. 그 끝이 아니고 계속이라면 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 3개 드렸고요. 시간 모두 다 썼네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작심삼일이었습니다. 마음 먹은 지 사흘이 못 간다는 뜻이죠.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사흘 만에 그 결심이 흐지부지됨을 이루는 말입니다. 네, 오늘은 떡주부가 새해 다짐한 것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다양한 꿀팁을 전해드렸는데요. 뭐 금연, 금주, 그리고 게임 중독까지 다짐하셨던 것들 잘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8개의 다리가 있는 바다 연체 동물로 무척추 동물 가운데서 가장 복잡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급 시에 검은 먹물을 뿜고 도망가는 걸로 유명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문어, 2번 꼴뚜기, 3번 오징어. 네, 아우 다 맛있겠어요. 네. 예, 홍어 가족 여러분도 세 개 다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네. 특히 이거 숙회, 숙회 이거 정말 맛있죠. 맛있죠. 예, 문어 숙회일까요? 꼴뚜기 숙회일까요? 오징어 숙회일까요? 네. 숙회로 했을 때 정말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 네. 셋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세 개 다 뭐 그렇게 잡수시면 되지만.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예, 네네네.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조리법으로 많이들 드실 텐데 다리 개수에 주목을 하셨다면 아주 쉽게들 접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문어였습니다. 두 종류의 연체동물입니다. 한국과 일본, 알래스카 등지에 널리 분포하는데요. 붉은 갈색을 띠고 몸빛이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네, 이 문어는 초겨울부터 봄까지 제철인데요. 특히 문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콜레스테롤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담백하면서도 쫄깃쫄깃한 이 문어 많이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문제 주세요. 네, 요즘 뭐 집에서 음식들 많이 해 드시고 데워 먹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전자레인지들 많이 쓰시는데요. 전자레인지에 관한 질문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파괴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이 네. 전자레인지 사용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뭐 잔병치레 없이 잘 살아온 거 보면 네. 손실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웃으시죠? 잔병치레 없는 거 맞아요? 네, 건강하죠. 예, 건강하다고 아파 합니다. 보이나요? 예, 일단 뭐 본인이 건강하다고 하니까 예, 믿겠습니다. 영양소 손실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러게 언제 생각해도 파괴가 많이 된다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널리 쓰겠어요. 그렇죠, 그죠? 사용 안 하겠죠. O냐 예. X냐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전자레인지는 파장이 짧은 전자파로 음식에 포함된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을 발생시킨대요. 음식 입자의 온도를 균일하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음식에 직접 열기를 가하는 다른 조리법들보다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네,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게 삶거나 튀기는 것보다 영양소 손실이 적다고 하고요. 또 특히 수분을 쓰지 않고 가열하기 때문에 비타민 B나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의 손실이 없다고 합니다. 또 열에 노출되는 시간도 훨씬 짧아서 영양소가 파괴되는 시간이 작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전자레인지 이용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죠? 그래요. 네. 뭐 이렇게 너무 꺼릴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 예.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예. 네 번째 문제. 네. 예,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아직 문제도 많이 남았어요.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 함께하죠. 3, 2, 1.
급여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해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종합소득세, 2번 소득공제, 3번 연말정산. 네,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일단 뭐 정산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쉽게 보기 보시면서 정산하는 거 골라주시면 문제는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예. 네. 문제 속에 답이 항상 있다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리죠. 예. 야, 이번 문제만큼은 정말 이제 어렵지 않게들 다들 푸셨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또 소득공제, 연말정산까지 3가지 보기 드렸고요.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연말정산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걷어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요. 적게 걷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하죠. 네,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금요일 15일에 시작되는데요. 잠시 후 수요 초대석 시간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아침의 퀴즈 마지막은 우리말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다음 중 먹고 난 뒤 그릇을 씻어서 정리하는 일을 뜻하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설거지, 1번 설거지. 어떻게 쓸까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에 그 왕자와 거지 있잖아요. 왕자와 거지요. 네. 자, 가족 여러분이 떠올리시기에 제 이미지가 왕자인지 거지인지 자, 떠오르는 이미지로 답을 골라봐 주세요. 그렇다면 저를 희생해서까지 이렇게 좀 힌트를 없는데? 없어요. 네, 없는데? 있을 수 있죠. 꽃거지라고. 아, 글쎄요. 보기 보시면서 글쎄 이거 갑자기 야, 이거 어떻게 쓰나? 갑자기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설거지 이렇게 씁니다. 먹고 난 뒤에 그릇을 씻어서 정리하는 일, 비가 오려고 하거나 올 때 비 맞으면 안 되는 물건을 치우거나 덮는 일을 이르는 말이죠. 설거지는 설거지의 옛말입니다. 아, 받침 있는 게 옛말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똑주부 큐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추억 속 사진 다 함께 모여라입니다. 이 사진 첩속 다양한 이야기들 다시 그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각 지역마다 이 떠오르는 특색이 있죠. 이 가족 여러분에게 대전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지 궁금한데 강릉에 가면요. 이 여러 명의 특히 20명의 강릉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강릉 이야기를 하나의 전시로 묶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강릉 사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이 아름다운 바다, 빼어난 자연 경관, 강릉 사투리 뭐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오늘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저곳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강릉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풀어낸 전시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강릉 사람 이야기 만나보실까요? 찾아간 곳은 강릉의 한 갤러리. 외양간을 개조해 문화공간으로 만든 곳입니다. 옛 것을 그대로 자연스레 놔둔 채 공간을 활용한 이곳처럼 오늘 전시 역시 별다른 꾸밈 없이 소탈하게 구성돼 있죠. 오늘 전시회 주제가 나는 강릉에 삽니다입니다. 사실 저도 강릉 시민이거든요. 결혼 그리고 또 일 때문에 강릉에 살게 됐는데 오늘 전시회를 준비하신 분들은 또 나름의 이유 때문에 강릉에 살고 계시겠죠. 자, 제가 만나 뵙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전시회는 강릉에서 살아가는 20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주제로 하는데요. 20가지 색깔의 작가들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강릉이란 주제로 글을 쓴 강릉살이 10년 차 진희 씨. 그녀에게 강릉은 행복한 도시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스스로를 애플 시나몬을 닮은 여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애플 시나몬은 일단 제가 즐겨 먹는 차예요. 차이기도 한데 근데 계피가 호불호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호불호 그 뜻도 좋아요. 왜냐면 저는 호불호가 나뉘는 그런 개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나답다. 그리고 한 가지 맛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향이 이렇게 마시면서 달콤하고 시큼하고 상큼하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그게 참 매력적이고 그리고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럼 강릉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뭐 최고의 일단 자연환경이겠고요. 일단은 자연환경이 좋으면서도 교통이 좋고 한 번씩 이렇게 가까이 나가서 바다도 보고 하면서 마음을 풀기가 좋고 이게 좀 지역적으로 좁다 보니까 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30분이면 강릉 다 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작으면서 포근하면서 있을 거 다 있는 곳. 친구들이 커리어 우먼이 되어 승승장구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육아 우울증 대신 아이들 교육을 위해 매진하며 버텨왔다. 그것은 아무 연고도 없는 이 강릉으로 뚝 떨어졌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곽경애 씨 역시 강릉이 고향이 아닙니다. 7년 전 귀농을 선택한 남편을 따라 시댁이 있는 이곳에 오게 됐죠. 말이 좋아 귀농이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오자마자 대만족이었다네요. 남편과 제가 이 자연을 참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 한 15년 정도 됐는데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이런 말을 하길래 남편께서? 저는 아싸 이참에 아이들 시골에서 한번 키워보자. 저는 또 그런 열망이 좀 있었거든요. 도시에서 학원 막 뺑뺑이 돌리면서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한 어떤 반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내면을 좀 많이 읽게 됐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죠. 강릉에 와서. 그러면서 아이들 키우는 얘기, 시골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뭐 귀농 귀촌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글로 풀어내고 싶어서 끄적끄적 하다가 이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공도 좀 쌓이게 되신 거군요. 내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강릉을 테마로 다양한 문화상품을 만드는 이혜경 씨. 이젠 제법 강릉이 자연스럽게 몸에 뱄는데요. 사실 이곳은 그녀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더 이상 도시에서 살 수 없는 인간? 뭐 이런 인간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를 떠났던 곳이지만 사실은 여기를 들락거렸었어요. 워낙에 뭐 좋은 추억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제 고향이니까.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좀 많아지셨어요? 최소한 저한테는 그 의미는 굉장한 의미여서 사실은 뭐 밥 먹었냐는 말이 너무 흔하게 뭐 전달될 수도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한테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묻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안보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강릉에 다시 돌아와서 가장 좋은 게 어떤 거였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자연환경. 첫 번째로 꼽는 거예요. 자연환경 그리고 제가 하는 일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한 많은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제 눈에는요. 저한테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글로 자신을 이야기한 다른 작가들과 다르게 사진으로 전하는 주인공도 있습니다. 고종환 씨인데요. 6살부터 강릉에서 50여 년을 보냈죠. 젊은 시절 카메라 감독 일을 했던 그는 은퇴 후 렌즈 속에 강릉을 담고 있습니다. 낡은 외양간을 지금의 모습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많이 변했죠. 조금 이렇게. 그때도 뭐 단오제도 하고 그랬죠? 단오는 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일주일 하다가 이제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단오가 보통 뭐 길게는 뭐 약장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씩 또 가고 뭐 이불 판매하는 사람들도
한 달 이상씩으로 해갖고 이 시장 사람들이 많이 불만이 많아갖고 지금 줄인 게 한 일주일 됐는데 그 단어에 대해 좀 재밌는 것도 많죠. 그런데 지금하고 단어 옛날하고는 좀 차이가 많죠. 제가 알기로 그 소외해라고 알고 있는데 특별한 뭐 계획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여기 지금 상장식 할 때 이 기둥에 1973년도가 또 소해 그때 소해더라고요. 이 상냥식 했을 때도 소외해였군요. 그리고 제가 또 소 띠고. 소 띠세요 또? 내년에는 소사진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해갖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곳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여행 작가로도 활동하는 고기은 씨.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죠. 그녀에게 강릉은 잠시 쉬러 온 고향이었다는데요. 어느새 이곳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강릉에 살까? 그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 사람들이 강릉을 이렇게 어떻게 느끼면서 살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모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으로 이 이야기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출간을 기념하는 지금 전시회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릉 이야기와 또 강릉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굿즈들을 같이 만나볼 수 있는 전시로 좀 사람들과 같이 좀 이렇게 강릉을 느낄 수 있는 전시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많이 읽혀서 강릉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어떡하죠? 너무 좋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릉이 너무 여행지로만 초점이 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릉 거주 1년 차부터 54년 차까지, 20대부터 70대까지 강릉 사람들이 풀어낸 자신들의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강릉 사람들의 속 이야기가 잔잔한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20대부터 70대까지 강릉에 자리 잡게 된 사연은 제각각이었지만 그래도 강릉이라는 도시에 대만족하면서 산다는 건 공통적이네요. 네, 그만큼 강릉에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한 달 살기가 많이 유행하는데 강릉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바다 좋고 산 좋고 사람까지 좋다고 하니까 이 강릉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사회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쉽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2021년이 되면서 직장인들이 이것 때문에 더 바빠진다고 합니다. 바로 연말정산이죠. 그래요. 그 연말정산을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 손영권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연말정산 그 의미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텐데 연말정산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회사가 국세청을 대신하여 근로소득 간이대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한번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이 거뒀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1년 동안 원천징수한 금액이 300만 원이고 내 소득에 대한 세금이 2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을 환급받고 400만 원인 경우는 100만 원을 더 납부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직장인들 이 연말정산 준비를 1월에 하는데 자,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겠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네, 보통 연말정산은 2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2월 급여 지급하기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2020년도 기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 뭐 연말정산 초창기만 해도 그 해당되는 곳에 가서 일일이 다 그 증빙 자료 띄어와서 이렇게 제출하곤 했는데 이제는 뭐 다 온라인으로 거의 다 간편하게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홈택스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에 조회 발급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가족을 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먼저 한 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을 체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회사에서 근무한 월에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조회를 한 후에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네,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 자료가 다운로드 됩니다. 네, 2020년도 기속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자료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구입한 안경 구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좀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개인이 직접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주민등록등본,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복 구입 내역,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납입 내역, 기부금 명세 등이 있습니다. 네. 뭐 작년 신고와 달리 올해 신고할 때 뭔가 좀 달라지는 게 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인상되었고 공제 한도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3월, 4월에서 7월, 그리고 그 외의 달의 공제율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사용분은 공제율이 결제수단별로 인상되었고 4월에서 7월까지 4개월분은 일괄적으로 80%로 인상되었습니다. 네, 또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가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올해 바뀐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좀 더 덧붙여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양하는 형제 자매가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 자매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취직을 한 경우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재정비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이요. 중소기업 근무자에 대한 공제 혜택들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어요.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구입, 임차자금 대여에 따른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지만 2020년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단절 여성의 인정사유, 기간, 취업, 재취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인정사유로 결혼, 자녀 교육이 추가되었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최대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취업 요건은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농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서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여거 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예,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 외에 개정된 사항이 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부터 지급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에 제외되기 때문에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은 연금계좌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기존 납입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네. 연말정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짧게 Q&A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볼까요? 그래요. 자, 먼저 그 중도에 퇴사한 경우 있잖아요. 네. 직장인들. 이럴 때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퇴사 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대략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신고를 하여서 정확한 세금을 정산해야 됩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결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년도, 즉 2020년도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2020년도 중에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받지 못하고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헷갈리는데 네. 이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소득 공제가 될까요? 네, 먼저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17년도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자면요. 청약 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면 주택 청약 관련해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 납입분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주택 당첨이나 예금 만기 등 당초 가입 목적을 달성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저희가 또 방송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OX로 또 질문을 좀 드려보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OX 문제는요. 태아 보험도 공제 대상 보험료에 해당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거는 세모라고 합니다. 세모. 네, 세모입니다. 네, 간병비는 일단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2019년부터 총 급여가 7천만 원인 근로자인 경우에 지출한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요. 의료 보조기 구입 시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일단은 세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이 아닌 자의 고정기의 구입 비용은 의사, 한의사 등이 처방에 따라 약국 또는 의료비 판매회사 등에서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것만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올해 8월에 이 대학의 수시 모집으로 합격해서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 연말 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X요. 네, 올해 교육비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대학의 수시 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해서 입학 시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납입된 금액은 대학생이 된 후에 그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증 풀어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그리고 준비한 만큼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 참고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연말 정산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영건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추위 대신 미세먼지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에다가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초미세먼지도 종일 나쁨 수준에 보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에는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덜합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3.4도로 어제보다 약 3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10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방문화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질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9도, 세종 9도, 대전 10도로 어제보다 6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10도, 보령 10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다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에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추억 속 사진 다 함께 모여라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6660번님. 오랜만에 사진을 뒤적여봤습니다. 네. 이 콘서트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었고 아들 태권도 심사 보던 사진까지 많이들 모였네요. 올해는 이 모습 다시 꼭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사진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요. 네.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모여있는 사진을 일단 6660번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자, 다음 분은 몇 명이 모여있는 사진을 그럴까요? 보내주셨는지 사진 주세요. 네. 6894번님, 재작년 딸아이 5학년 때 수학여행 사진입니다. 예. 와, 코로나 때문에 졸업여행도 못 가고 6학년에 마무리하네요. 함께 어울리던 일상이 그립습니다. 수학여행 사진. 네, 더 많아 보이네요. 네, 몇 분이시죠? 네. 예, 다들 이렇게 작게 나왔어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함께 찍은 사진인데 네. 이런 수학여행 사진도 참 그리운 사진 중에 하나네요. 네. 0426번님, 3년 전 초등학교 졸업식 풍경입니다. 강당에 모여서 상도 받고 사진도 찍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 졸업식 학부모 참석을 제한하거나 아예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중학교 졸업식에는 이런 기념사진도 못 남기게 됐습니다. 정말 졸업식 날 다 함께 사진 찍고 이게 그러니까요. 또 즐거운 추억거리 중 하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딱 이렇게 뒤적이 보면 사진첩을 이게 다 그 사진 속의 친구들 떠올리면서 흐뭇해하는데 네. 이게 친구들끼리 사진도 잘 못 찍고 비대면으로 하고 하니까 졸업식다운 졸업식을 우리 학생들이 못 보낸 것 같아요. 네, 좀 속상하네요. 그래요. 9427번님, 재작년 양평에서 열린 줌바인의 행사가 있었는데 몇백 명이 모여 와 신나는 줌바 음악에 서로 교체하며 즐기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예. 저 그때가 빨리 오기를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있을 것 같네요. 야, 어떻게 이렇게 또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찍으셨는지 이거 좀 몇백 명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대단했네요. 그때는 다들 모여서 사진 찍고. 9801번님. 친구들과 모임을 했을 때 찍은 사진이 가장 인원이 많네요. 네. 그립습니다. 친구들아, 다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꼭 만나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래요. 9980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의 분들. 저희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얼굴이 식별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609번님, 평생학습관에서 웃음치료사 수업을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보고 있으니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머금어집니다. 지금은 모두 비대면 수업이라 아쉽네요. 와, 사진만 봐도 아주 저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웃음이 납니다. 역시
웃음 치료사들답게 재미있게 분장을 하고 또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네요. 네. 7924번님, 딸 친구들과 할로윈에 키즈 카페에 가서 놀기도 했고 학교에서 열린 음악회도 가곤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 할 수 없어져서 모든 게 그리워지네요. 네. 아이들도 얼마나 이런 사진 그립겠습니까? 네. 그렇죠? 0587번님, 어느 해인가 제주도에서 신랑 모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몰라도 많긴 많네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그렇군요. 네. 저희도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사진 보니까 네. 왠지 기분이 좋아지죠. 네,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빨리 저런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도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유 넘치는 과학도시 대전, 노잼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곳곳에 재미와 정보가 넘칩니다.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정보만 쏙쏙 전하는 트래블 라운지부터 추억을 남기는 이색 사진관까지 다채로운 재미가 넘치는 대전으로 날 따라와요 떠나보시죠. 네, 대전 시민분들은 이 온통 대전 네. 많이 사용하실 텐데 주로 어떨 때 이용하시나요? 가장 많이 이용됐던 게 도서 구매라고 하는데 네. 한 번 더 이 통큰 캐시백 행사가 열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동네 서점에서 온통 대전으로 구매를 하시면요. 월 사용 금액 10만 원에 한해서 20% 캐시백이 돌아가는데요. 지난해 10월 이 행사를 펼쳤는데 이 서점 매출액이 4.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은 안 되고요. 대전에 주소를 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